300일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마리의 개가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데려갈 수 없었고 그 누구도 그의 기다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과연 그 개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사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이 병원 입구에서 그 개를 보았습니다. 갈색 털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까만 눈동자는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유심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 개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 마치 돌상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던 날도, 눈이 내리던 날도,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던 날에도. 상파울루의 산타마리아 병원 입구, 그곳은 제가 간호사로 8년째 일하고 있는 곳입니다. 병원 생활은 언제나 분주했지만 그 개를 처음 본 날만큼은 특별했습니다. 2월의 어느 아침, 습기 찬 공기가 병원 유리문에 맺혀 있었고 저는 평소처럼 커피를 들고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그 개를 발견했습니다. 병원 정문 앞 작은 화단 옆에 조용히 앉아있던 갈색 믹스견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길을 잃은 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유기견들이 종종 나타나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 정확히 같은 자리에 그 개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다림, 희망, 그리고 깊은 슬픔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그 개에게 호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희망이라는 뜻의 이름이 그 개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호프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그리고 왜? 시간이 흐를수록 호프는 병원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A병동의 마리아 간호사는 매일 아침 자신의 도시락에서 일부를 떼어 호프에게 가져다 주고 있었고 응급실의 페드로 의사는 퇴근길에 항상 호프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당직 보안 요원들은 밤이면 호프를 위한 작은 담요를 가져다 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프는 대부분의 시간을 그저 앉아서 병원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월이 지나고 4월이 왔습니다. 뜨거운 여름이 끝나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나뭇잎들이 바닥에 떨어져 작은 소용돌이를 만들고 있었고 호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 호프의 존재가 일종의 수수께끼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응급실에 들어온 노인 환자로부터 저는 중요한 단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노인은 호프의 주인인 카를로스의 이웃이었습니다. 노인의 말에 따르면 카를로스는 60대 초반에 은퇴한 교사로 몇 달 전 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호프는 매일 병원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즉시 환자 기록을 찾아보았습니다. 카를로스 멘데스, 63세, 말기 폐암 환자. 그는 3층 시병동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호프의 충성심이 갑자기 이해가 되었습니다. 주인이 병원에 들어간 그 순간부터 호프는 그가 다시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병동으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면서 제 마음은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언제나처럼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고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카를로스의 병실 문 앞에 서자 제 손은 문고리 위에서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당신의 개가 몇 달 동안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문을 열자 창가에 놓인 침대에 마른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피부는 창백했고 손가락은 이불 위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생기가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의 얼굴에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고 병실에는 묘한 평화로움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카를로스 씨, 안녕하세요. 제가 1층에서 일하는 간호사인데요. 혹시 개를 키우고 계신가요? 그의 눈이 갑자기 빛났습니다. 수척한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호프,
제 호프가 아직도 거기 있나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연하게도 우리가 지어준 이름과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무척이나 강렬했습니다. 제 목에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카를로스는 천천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3년 전 비가 쏟아지던 밤에 그는 쓰레기통 근처에서 떨고 있던 작은 강아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강아지는 피부병에 걸려 있었고 갈비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말라 있었습니다. 카를로스는 아내를 일찍 여의고 혼자 살고 있었기에 그 강아지에게 호프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함께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제게 새로운 삶을 주었어요. 카를로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고 저녁이면 제 발치에 누워 있곤 했지요. 제가 책을 읽을 때면 곁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고, 제가 피아노를 칠 때면 옆에 앉아 머리를 좌우로 흔들면서 음악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고 멀리서는 도시의 소음이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카를로스의 눈에는 과거에 행복했던 시간들이 영화처럼 흘러가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제가 입원하던 날 오프도 함께 왔었어요. 하지만 검사를 받으러 들어가면서 그를 밖에 두고 와야 했습니다. 이웃이 호프를 집으로 데려갔지만 그 아이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나 봅니다. 카를로스의 손가락이 이불 위에서 작은 원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구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아이가 저를 구한 거였어요. 외롭고 의미 없던 제 삶의 의미를 준 것은 호프였습니다. 병실의 공기가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카를로스의 마지막 말은 속삭임처럼 작게 들렸습니다. 그 아이를 한 번만 더 볼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규칙을 어기는 일이었지만 때로는 인간성이 규칙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카를로스에게 기다려달라고 말하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달려 내려가면서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병원 입구에 도착했을 때 호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의 귀가 쫑긋 세워졌고 그 눈은 저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자 호프는 제 손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마치 제 의도를 이해한 것처럼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호프, 카를로스를 만나러 가자. 그 말에 호프의 꼬리가 살짝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앞장서고 호프는 조용히 제 뒤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로비를 지나는 동안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모두가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제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호프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저와 함께 탑승했습니다. 3층 버튼을 누르자 문이 닫히고 우리는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카를로스의 병실 문 앞에 섰을 때 호프의 몸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호프와 카를로스의 눈이 마주쳤고 그 사이에는 오랜 기다림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호프는 잠시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다가 갑자기 기쁨의 소리를 내며 카를로스의 침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카를로스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고 그의 떨리는 손이 호프의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오랜 기다림으로 증명된 순수한 사랑을. 창밖으로 햇살이 더 밝게 비춰지는 것 같았고 병실은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카를로스와 호프의 재회는 병원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의사들, 간호사들, 심지어 다른 환자들까지 이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습니다. 병원장은 특별히 호프가 카를로스를 방문할 수 있도록 허락했고, 그 후로 호프는 매일 오후 1시간씩 카를로스의 병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밖에서는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겨울에서 봄으로. 병원 앞 나무들이 새 잎을 틔우고 있었고, 호프는 이제 병원의 마스코트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간식을 가져다 주고, 때로는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호프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카를로스와 함께하는 그 1시간이었습니다. 어느덧 300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호프의 충성심은 변함이 없었고 카를로스의 사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서로에게 영원히 새겨져 있었고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병원 입구에서 호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존재는 우리 병원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그를 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그의 충성심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무거운 진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카를로스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햇살이 아스팔트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고 병원 주변의 나무들은 부드러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호프 곁에 앉아 그의 갈색 털을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언제나처럼 깊은 기다림이 담겨 있었고 때로는 그 눈빛이 저를 벅차오르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를로스의 의료 기록을 살펴보기 위해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던 그날 카를로스의 과거가 제 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는 35년간 고등학교 문학교사로 일했고 20년 전 아내를 암으로 잃었습니다. 자녀는 없었고 은퇴 후에는 주로 혼자 지내왔습니다. 그의 삶에 유일한 의미를 준 것은 3년 전 만난 한 마리의 개였습니다. 카를로스의 의료 기록을 더 깊이 살펴보면서 제 가슴이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폐암은 이미 사기였고 이제는 뼈로까지 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완화 치료를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냉혹한 현실이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카를로스의 병실을 방문했습니다. 호프는 이미 그곳에 있었고 카를로스의 침대 옆에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병실을 따뜻하게 채우고 있었고 벽에 걸린 시계는 천천히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카를로스는 평소보다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그의 호흡은 가쁘고 불규칙했으며 손가락은 이불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특히 호프를 바라볼 때면 그 눈에는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를로스 씨.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제 목소리가 병실 안에 부드럽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카를로스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호프가 있어서 좋습니다. 그의 말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깊었습니다. 호프는 주인의 목소리에 반응하여 꼬리를 살짝 흔들었고 머리를 카를로스의 손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카를로스의 마른 손가락이 호프의 귀 뒤를 부드럽게 긁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는 도시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고 멀리서는 교회 종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카를로스 씨, 좀 더 편안하게 해드릴 것이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제 집에 호프의 사진첩이 있습니다. 서재 책장 3번째 칸에요. 그것을 가져와 주실 수 있을까요? 그의 요청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를로스의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의 작은 소원이라도 들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기 전에 저는 카를로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가 알려준 주소는 병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조용한 주택가의 작은 집, 문 앞에 선 순간 왠지 모를 감정이 저를 덮쳤습니다. 이곳은 카를로스와 호프가 함께 행복했던 공간이었습니다. 카를로스가 맡겨둔 열쇠로 문을 열자 고요한 공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집안은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벽에는 몇 장의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카를로스와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 아마도 그의 아내였을 겁니다. 거실을 지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장에는 수많은 책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몇 장의 메모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책장 세 번째 칸, 그곳에는 카를로스가 말한 사진첩이 있었습니다. 붉은색 가죽 표지의 앨범이었습니다. 앨범을 조심스럽게 들어 책상에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호프를 처음 발견했던 날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쓰레기통 근처에서 웅크리고 있는 작고 마른 강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카를로스의 정갈한 필체로 날짜와 간단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0년 3월 15일 비 오는 밤. 내 인생을 바꾼 만남. 페이지를 넘길수록 호프가 점점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카를로스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는 사진, 소파에서 함께 낮잠을 자는 모습,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빨간 리본을 한 호프의 모습. 모든 사진에는 날짜와 함께 카를로스의 감정이 담긴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을 때 제 눈에 눈물이 고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카를로스가 병원에 입원하기 직전에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호프가 카를로스의 무릎 위에 앉아 있고 둘 다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 함께한 모든 순간이 축복이었다. 앨범을 닫으며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바닥에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고 어딘가에서 시계 초침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서재를 나오려는 순간 제 눈에 책상 서랍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호기심에 서랍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앞면에는 호프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몇 초간 망설였습니다. 그것은 분명 사적인 것이었고 제가 볼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카를로스의 마지막 바람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봉투를 집어들고 앨범과 함께 병원으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가방 속의 앨범과 봉투가 마치 카를로스의 인생 전체를 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병원 건물이 보였고 그 앞에는 여전히 호프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자 갑자기 모든 것이 선명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호프에게 다가가 잠시 그의 곁에 앉았습니다. 그의 털이 아침 햇살 아래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을 바라보니 그 안에는 무한한 지혜와 이해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호프, 카를로스를 만나러 갈 시간이야. 제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멀리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병실로 향하는 길, 복도는 평소보다 더 길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십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햇살이 창문을 통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카를로스의 병실 문 앞에 서자 이상하게도 주변이 조용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을 때 제 심장은 마치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카를로스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고요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더 이상 오르내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창문에 빗방울이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작은 북소리처럼 울리고 있었고 바깥 세상은 회색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병원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호프는 비를 맞으면서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카를로스가 세상을 떠난 지 이틀이 지났지만 호프에게는 아직 알리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개에게 주인의 죽음을 알릴 수 있을까요? 어떤 말이 그 깊은 상실감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제 가슴 속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 마르코와 안나가 병원에 도착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카를로스의 장례 절차를 준비하러 왔고 호프를 데려가기 위해서도 왔습니다. 시계 바늘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고 저는 초조하게 로비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자동문이 열리고 나이든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회색 머리에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고 여자는 긴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검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차분한 위엄도 느껴졌습니다. 마르코 씨와 안나 씨인가요? 제가 그들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통화했던. 네, 제가 전화드렸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그들을 조용한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멀리서는 천둥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카를로스의 앨범과 봉투를 올려두었습니다. 먼저 카를로스의 부고 소식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목소리가 조용히 방 안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마르코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를로스는 우리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35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가 이렇게 갑자기 떠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안나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픈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침묵이 잠시 방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호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카를로스가 입원한 이후로 매일 병원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00일 동안. 마르코와 안나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안나의 눈에서는 새로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300일이라고요? 마르코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처음에는 아무도 이 개가 누구의 개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가 카를로스의 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카를로스도 알게 되었습니다. 카를로스가 알고 있었어요. 안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특별히 호프가 카를로스를 방문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들을 함께 보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르코와 안나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서로를 꼭 잡고 있었습니다. 카를로스가 이 편지를 남겼습니다. 호프에게 보내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봉투를 그들에게 건넸습니다. 마르코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고 안나와 함께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과 감동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후 그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카를로스는 항상 모든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르코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몇 달 전 자신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희에게 연락했습니다. 호프를 부탁한다고. 하지만 저희가 그의 집에 갔을 때 호프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그 아이가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니. 안나의 목소리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호프는
마르코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데려갈 것입니다. 카를로스의 마지막 부탁이고 그 아이는 이제 우리 가족입니다. 안나가 덧붙였습니다. 우리 집에는 넓은 마당이 있어요. 호프가 좋아할 거예요. 그들의 결정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호프의 미래가 보장되었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마르코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떻게 호프에게 다가가야 할까요? 그 아이는 저희를 기억할까요? 제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카를로스의 물건, 그의 냄새가 배어있는 것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나가 가방을 열고 천천히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파란색 스웨터였습니다. 이건 카를로스가 늘 입던 스웨터예요. 저희가 그의 집에서 몇 가지 물건을 가져왔어요. 완벽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호프를 만나러 가볼까요? 세 사람은 조용히 병원 로비로 향했습니다. 비는 잠시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구름으로 가득했고 젖은 아스팔트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병원 입구 근처 호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털은 비에 젖어 있었고 그의 눈은 여전히 병원 문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가가자 호프의 귀가 쫑긋 세워졌습니다. 그는 낯선 사람들을 경계하는 듯 했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보이고 있었습니다. 안나가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카를로스의 스웨터가 들려 있었습니다. 호프. 그녀가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호프는 잠시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다가 천천히 안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코가 스웨터의 냄새를 맡고 있었고 갑자기 그의 꼬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300일 만에 처음 보는 호프의 기쁜 모습이었습니다. 안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호프. 우리는 카를로스의 친구야. 이제 함께 가자. 호프는 스웨터를 한 번 더 냄새 맡고 천천히 안나의 손을 하찼습니다. 그것은 마치 동의의 표시처럼 보였습니다. 마르코가 다가와 호프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고 호프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병원 입구 위로 태양이 구름 사이로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비온 후에 신선한 공기가 우리를 감싸고 있었고 멀리서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호프, 이제 집에 가자. 마르코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호프는 잠시 병원을 바라보았습니다. 300일 동안 그가 지켜온 장소, 카를로스가 마지막으로 들어간 문을.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마르코와 안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해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마르코와 안나가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호프는 그들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300일의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호프의 갈색 털이 햇살 아래 반짝이고 있었고 그의 걸음은 이전보다 가벼워 보였습니다. 병원 앞 나무들이 바람에 살랑이고 있었고 하늘은 점점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호프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제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호프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카를로스가 더 이상 이곳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호프가 한 번 더 저를 바라보고는 마르코와 안나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거리 끝에서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제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카를로스는 더 이상 없지만 그의 사랑은 호프를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프는 이제 새로운 가족을 찾았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이제 완전히 맑아진 하늘이 보였고
햇살이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 속에 카를로스의 의료 기록이 아직 열려 있었습니다. 상태란에 사망이라는 차가운 단어가 적혀 있었지만 그것이 카를로스의 삶 전체를 정의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이상하게도 병원 입구를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호프가 앉아있던 자리는 이제 비어 있었지만 그의 존재감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떠있는 밤하늘 아래 저는 호프의 이야기가 결코 잊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00일의 기다림, 그것은 단순한 충성심을 넘어선 무조건적인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제 저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병원의 일상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환자들이 오고 가고 의료 차트들이 업데이트되고 간호사들의 근무 일정이 순환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호프의 자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병원으로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단풍나무 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고 아침 공기는 상쾌하고 선선했습니다. 병원 입구에 다가갈수록 왠지 모를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호프가 앉아있던 그 자리, 이제는 텅 비어 있었지만 여전히 그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동료 간호사인 소피아가 저를 불렀습니다. 편지가 왔어요. 당신 앞으로. 소피아가 건넨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발신인은 마르코와 안나 산토스였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조용한 휴게실로 자리를 옮겨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한 장의 편지와 몇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먼저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넓은 마당이 있는 집 앞에 서 있는 마르코와 안나, 그리고 그들 사이에 앉아 있는 호프의 모습이었습니다. 호프의 모습은 제가 기억하던 것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고 그의 눈에는 새로운 활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해변에서 뛰어노는 호프의 모습이었고 세 번째는 마르코와 함께 소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호프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카를로스의 묘지 앞에 앉아 있는 호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장면은 제 가슴을 저며왔지만 동시에 묘한 평화로움도 느껴졌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안나의 정갈한 필체로 쓰여진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친애하는 간호사님께 먼저 호프에 대한 당신의 관심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호프를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호프는 평생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호프는 이제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카를로스의 스웨터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호프는 밤마다 그 스웨터 위에서 잠을 자곤 했습니다. 한 달 전 우리는 호프를 데리고 카를로스의 묘지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호프는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한 듯 조용히 카를로스의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우리는 호프가 울음소리를 내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작별 인사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호프는 더 밝아졌습니다. 이제 그는 해변에서 뛰어놀고 다른 개들과 어울리며 우리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창밖을 오랫동안 바라볼 때면 그가 여전히 카를로스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호프의 이야기를 지역신문에 게재했고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제 매년 4월 15일 카를로스의 기일에는 지역동물보호소에서 호프의 날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버려진 동물들을 위한 기금을 모으고 반려동물과 인간의 특별한 유대감을 기념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언젠가 상파울루를 방문하게 된다면 꼭 우리 집에 들러주세요. 호프는 당신을 기억할 것입니다.
감사와 존경을 담아 안나 앤드 마르코 산토스.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제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와 기쁨, 그리고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비치고 있었고 바람에 나뭇잎들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300일 동안 병원 앞을 지킨 게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동적인 사연이 있으시면 제보해 주세요. 아름다운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